일본은 식민지배 역사 왜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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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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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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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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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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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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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일제와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지, 또 왜 일본 정부는 이 시기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본토에 보관하는 대신 해양 투기를 추진하여 결국 바다 생물과 태평양 연안국 주민들에게 저강도 핵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응당의 숙제 검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유엔 해양권 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국제 해양권 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적 권능을 지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빙자하여 독도 해역에서 진행되는 대상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리 직전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는 100년 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불과 5년 전인 2018년에 확정 판결한 현재 진행형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군국주의로 무장해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며 제국주의로 성장한 일본의 수장 이시다 총리에게 우리는 경고한다. 당신들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듣지 못한 아시아 태평양 민중의 이름으로 성착취, 노동착취의 피해를 용기 있게 딛고 일어나 가해자의 책임을 끝끝내 물으려했던 피해 생존자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도 밝힐 수 없이 억울하게 숨죽여 살다 세상을 등진 모든 피해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전범국가로 영원히 남아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골 탈퇴, 과오를 직시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 항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끝끝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너희들이 끝났다고 자만하는 그 과거사는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어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제 식민지 탄압과 전쟁과 가난, 또 군사 독재 체제를 모두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들을 만만하게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마침내 역사 정의가 도래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투쟁해 갈 것이다. 이러한 태평양에 가해지는 일본 정부의 야만적인 행위, 그래서 전 세계 시민이 나섭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태평양 연안국 어민과 시민, 해양 생물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6월 8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시민들과 행동할 계획입니다. 평화롭다는 태평양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반태평양적인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결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월 8일 함께해 주십시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답니다. 무슨 사고가 터질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은 내팽개치고 미국과 일본의 셔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일 한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목적은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의도와도 일치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기에 지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가장 먼저 환영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은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군사적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북중러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전쟁을 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 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부르는 자들에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에 대한 일본 총리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의 공동조사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당당한 국격 외교, 실용적인 국익 외교를 펼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구한말, 대한민국 구한말에 이 땅에 주요 강대국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던 것이 왠지 겹쳐 보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 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노동자 강제 동원, 방사성 오염수 불법 투기,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군사력 확대 등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눈 감아준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입니까? 기시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동북아는 평화로워지고 한일 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을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리는 한일 관계의 미래는 허망할 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임을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큰 함선과 목소리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정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역사 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것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 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내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 세대의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아닌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뒤돌린 외교 참사의 장관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 합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와 그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 정의를 실현하라.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될지도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의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등 한일 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의 즈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하나,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하나,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하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 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